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요. 진짜 큰 돈 번 사람들은 뭐 금을 직접 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쵸. 곡괭이하고 삽을 판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어쩌면 지금 이 15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AI 혁명에서도 좀 비슷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이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쵸? 어떤 특정 기술 기업이 뭐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경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걸 제공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분야는 없을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실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주목받는 최골 기업,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티커는 AG죠. 맞아요. AG. 최근 몇 달 새 주가가 뭐 100% 넘게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정말 AI 경쟁의 승자가 누가 자든 상관없이 계속 클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 연결 지점입니다. AI 혁명이 막 빨라질수록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소비 문제예요.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하죠. 네, IEA. 거기에 예측을 보면 이게 좀 더 와닿으실 텐데 2030년쯤 되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 전체 인구 한 1억 2,5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랑 맞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이라니. 아,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그 규모가. 그렇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도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AI 폭발적인 성장 감당하려면 에너지 혁신이 시급하다. 맞아요. 계속 강조했죠. 지난 6월에는 뭐 전 세계 전력의 상당 부분을 AI가 써야 할 거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결국 이 AI라는 눈부신 발전 뒤에는 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 현실적인 숙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탈탄소화 목표. 이거랑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탈탄소화. 그럼 역시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여기서 답을 찾으려 할 거라는 거죠. 이미 좀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로 수를 지금보다 4배 늘리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었고 4배나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나 늘었어요. 급증했죠? 64%? 엄청나네요. 전기차 시장도 비슷해요. 미국에서 그 세금 공제 혜택이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NF 같은 에너지 전문 분석 기관에서는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2,200만 대 이 정도 전기차가 팔리면서 신기록 세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2,200만 대, 원자력, 태양광, 전기차. 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데 이게 근데 은하구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기술들의 은이 그렇게 많이 쓰이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은이라는 게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식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청정에너지 기술에 정말 필수적인 소재로 쓰입니다. 양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얼마나 쓰이는데요? 보통 원자로 1기 짓잖아요. 그럼 대략 한 5만 6천 온스 정도의 은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5만 6천 온스요? 원자로 하나에? 와.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 한 개, 여기에는 약 0.64 온스 정도.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는 약 1.3 온스의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 1.3 온스. 네. 근데 이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양의 거의 2배예요. 2배나? 이야. 그러면 앞으로 수억 개의 태양광 패널이 막 더 깔리고 수백 개 원자로가 새로 지어지고 또 수백만, 수천만 대 전기차가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계산 때문에 시장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은 가격이 60% 넘게 급등했고요. 60%나요?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까지. 실제로 그 실물 은을 사서 보관하는 대표적인 ETF 있잖아요. 아이시어즈 실버 트러스트, 보통 티커를 SLB라고 많이 부르죠. 아, 네. SLB. 유명하죠. 이 펀드 수익률이 챗GPT가 처음 등장했던 2021년 11월, 그때 이후로 보니까 100%를 훌쩍 넘겼어요. 100% 넘게요. 와. 물론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AI 혁명이란 거 하고
은 시장에 이 열기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품 가격이 오른다 이걸 넘어서서요. 거대한 기술 변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주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배경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AI 발전이 에너지 수요를 막 늘리고 그 해결책인 청정 에너지 기술에 은이 꼭 필요하니까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오른다. 이런 큰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그 펄스트 마제스틱 실버라는 회사가 특별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퍼스트 마제스틱 CEO 키슨 일마이어라는 사람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고의 분기였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최고의 분기, 어느 정도길래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은 생산량은 76%나 늘었고요. 매출은 무려 94% 급증했습니다. 와, 76%랑 94%? 생산량, 매출 증가율 진짜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속도 좀 튼튼한가요? 재무 상태 같은 거요. 갑자기 막 생산 늘리다 보면 비용 통제가 안 되거나 빚이 확 늘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퍼스트 마제스틱은 그 재무 건전성 면에서도 상당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기 현금 흐름이 1억 1,500만 달러. 이걸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현금 흐름이요. 네. 덕분에 회사에 쌓인 현금 보유액이 무려 5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7천억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 나갑니다. 와, 현금이 7천억 원이나. 근데 반면에 부채는 한 2억 3,500만 달러 수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하고 있죠. 보통 재무 안정성 볼 때 부채 비율 많이 보잖아요. 네, 보죠. 퍼스트 마제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한 8.08% 정도 됩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펜 아메리칸 실버가 한 17% 가까이 되고 헤클라 마이닝이 한 25% 가까이 되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죠. 아, 경쟁사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네요. 네, 빚 부담이 훨씬 적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CEO가 5억 달러 넘는 현금을 딱 쌓아두고 꽤 괜찮은 상태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 가격 상승 효과만 본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적으로 재무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잘 다져놓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탄탄한 재무 상태는 진짜 매력적이네요. 회사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고 하셨죠. 시가총액이 한 60억 달러 정도면 뭐 중견 채굴 기업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광산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주로 멕시코에서 4개의 주요 은, 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핵심 자산은 멕시코 두랑고주에 있는 산 디마스 광산입니다. 산 디마스. 네, 이곳에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은이 3천만 온스 이상이고요. 금도 36만 온스가 넘어요. 매장량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은을 캐는데 들은 비용, 그러니까 추출 비용이라고 하죠. 이게 온스당 한 21달러 정도로 비교적 낮다는 거예요. 아, 추출 비용이 낮다. 네. 그리고 최근에 탐사 결과도 좋아서 매장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다른 주요 광산으로는 산타 엘레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확인된 은 매장량이 한 1,050만 온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출 비용이 온스당 14.45달러로 훨씬 더 낮습니다. 와, 14.45달러면 진짜 낮은데요. 근데 이 추출 비용이 낮은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은 가격이 높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은 가격이 높으면 모든 채굴 기업한테 다 좋죠. 하지만 이 추출 비용이 낮다는 건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 마진이요? 네, 은 가격이라는 게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추출 비용이 낮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지키기가 더 쉽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반대로 은 가격이 지금처럼 막 급등할 때는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즉,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퍼스트 마제스틱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좋은 실적에 낮은 생산 비용, 탄탄한 재무 상태까지 갖췄는데 여기에 만족 안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뭐 상황 좋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서 기록적인 수준의 탐사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2025년에는 총 25만 5천 미터에 달하는 시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만 5천 미터요? 네, 이게 2024년에 진행한 게 한 18만 3천 미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죠. 와, 엄청 늘리네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광산들 주변에서 새로운 은매를 더 찾거나 아니면 기존 매장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 경영진이 현재 이 은시장의 강세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뭐 시장 상황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진짜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성장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혹시 또 다른 특징 같은 건 없나요? 한 가지 더 얘기할 만한 점은요. 퍼스트 마제스틱이 소위 말하는 순수 은 플레이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순수 은 플레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은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한다는 겁니다. 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순수하게 은에서 나온다. 네, 다른 주요 은 채굴 기업들하고 비교해봐도 이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가까운 경쟁사도 한 44% 수준이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다른 금속이나 다른 사업보다는 오직 은 가격 상승, 여기에 좀 베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퍼스트 마제스틱처럼 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은 가격 오를 때 그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 가격 상승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금속의 시장 전망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을 해보면 AI 혁명에서 시작된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또 그 핵심 소재인 은의 수요 증가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는 탄탄한 재무, 낮은 생산 비용, 적극적인 성장 투자, 그리고 또 순수 은 플레이라는 매력까지 갖춘 회사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른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면 약간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당 시장에서 주가를 얼마로 쳐주냐, 이건데 퍼스트 마제스틱의 경우 이 비율이 한 5.7 정도 됩니다. 5.7이요? 네, 이게 비슷한 업계 평균이 한 2.9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꽤 높죠. 또 미래 예상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 이것도 한 45배 수준이에요.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죠. 45배. 확실히 낮지는 않네요. 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 현재 주가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엔 좀 너무 늦은 걸까요? 추가 상승 여력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억 달러 넘는 풍부한 현금 보유고. 그 7천억 원 현금이요? 네, 이 현금을 그냥 쌓아두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유망 광산을 인수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로스 가토스라는 광산을 인수하면서 연간 600만 온스 정도의 은생산 능력을 더 확보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역시 은 가격 자체의 움직임입니다. 은 가격이요? 만약에 은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 예상처럼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퍼스트 마제스틱의 수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고요. 이건 현재 좀 높아 보이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이 투자를 고려할 때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 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이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접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투자자,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은시장의 이 강세 국면을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뛰어난 경영 성과도 있고 재무 건전성, 낮은 생산 비용, 또 성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주가,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이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은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회사의 성장 전략이 잘 실행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AI 혁명이 촉발한 그 거대한 에너지 수요 변화에서 시작해서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은의 중요성, 그리고 이 기회를 딱 포착하려는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의 강점과 또 위험 요인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처음에 했던 그 골드러시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퍼스트 마제스틱이 AI 시대의 중요한 곡괭이와 삽 공급자가 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삽의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싸진 건 아닌지, 또 앞으로 더 많은 금이 발견될지, 즉 은 가격이 더 오를지는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말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은 말고 또 어떤 좀 예상치 못한 산업이나 자원이 미래의 곡괭이와 삽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 또 다른 곡괭이와 삽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점점 더 뜨거워지는 데이터 센터를 식히기 위한 아주 혁신적인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소재 기업은 어떨까요? 혹은 뭐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꼭 필요한 새로운 광물이나 소재는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중요성이 커질 AI 윤리나 규제 관련 컨설팅, 이런 서비스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